네,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물극 필반. 이 네 글자에 담긴 심오한 뜻이 무엇인지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좀 풀어주시죠. 한자에 약해서 그런데 이제 예.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지금 굉장히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지만은 본인의 결백이 언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자 이렇게 쓰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그런데 그냥 일단 뭐 검찰 수사로 이제 뭐 입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네. 물국 필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반드시 후과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검찰이 나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자기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조국 사태에서 명백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 법정 구속까지 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피의자는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송영길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속보는 이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4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일단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동아일보 이제 뭐 보도를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이 지금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이제 적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요즘 워낙 검찰이 좀 헛발질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영장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예.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던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예. 이 여기가 지금 자금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를 자금을 담당했던 분이 박모 씨인데 이분이 당시 캠프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에서도 자금줄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모 씨도 같이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에 이제 떠도는 얘기는 모 경기도의 모 의원이 상당액을 조금 이게 이 캠프 쪽에 조금 들여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조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진위 여부가 밝혀지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9,400만 원, 억 원 아니고 9,4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이게 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뭐 들으신 정보 없습니까? 그럼 민주당 일인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녹취록에만 봐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뭐 송 대표가 많이 했더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 무심결에 나온 얘기지만 자기도 뭐 그분들이 다 그 관련자들이니까 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그랬어? 송 대표가 뭘 좀 인사 좀 했어?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뭐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는 앞쪽에서는 아주 철벽 방어를 뭐 개딸 분들이 지지자들 동원하면서 또 그 자기 당원들을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의원들 동원해 가면서 방어를 잘해왔는데 뒤쪽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무너져 내리고 혹시라도 그 자금 중에서 일부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성 같은 것들이 밝혀지거나 이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 그리고 탈당 선언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검찰 수사가 이제 확대되면서도 파문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목받는 게 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지금 뭐 출당 조치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의원총회 여는데 그 성격을 혁신, 의원총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게 아마 이 당장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공식 대응책 거기에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원래 이제 비명계 이제 옛날 친낙계라고 불렸죠. 이제 그래서 뭐 그
이낙연 캠프에서 이제 직책을 맡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에서 비명계 쪽에서 조금 대처들이 미흡하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다 색깔은 다르지만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그럴 때 봤을 때는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를 대표에게 건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해서 최소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디까지 벌어질지 몰라서 그 이후에 다른 뭐 언급되는 사람들, 앞으로 언급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이제 오랫동안 그 야당 취재를 하셨으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이 당의 지형을 막 흔드는 거냐 아니면 뭐 별거 아니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박광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도 조금 강성파가 있고 좀 온건파가 있잖아요. 박광훈 정도면 상당히 온건하다라고 하고 신임 이제 원내 지도부 구성할 때 친명계도 좀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는 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단독 과반으로 지금 1차에서 끝났다라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도 좀 표 차이가 많이 났대요. 제가 민주당 쪽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생각보다 의원들 내에서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니까 박광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어쨌든 약간 조정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위기죠. 예,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뭐 각을 세우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은 조정자로서 조금 양쪽을 지금 중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온건파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의 화합도 이제 제1의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가 또 하나의 내용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를테면 불을 끄러가는 소방차가 빨간 신호에 걸렸어요. 불 끄러가려면 이 신호를 수신호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뭐 교통사고 당하려고 했는데 빨간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긍지가 추락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분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가치가 정말 1도 없는 자기 정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다면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법안에 이상민 의원님도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일한 당론이었거든요. 탈당을 해서 제가 되게 좀 외롭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힘들게 지내는 정치 후배에게 애쓴다. 네가 이 짐을 짊어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본적인 A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고 소방차가 빨간 신호에 어떻게 서느냐. 그 당시에는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궤변이죠, 뭐 한마디로 궤변이죠. 마치 뭐 옛날에 유시민 씨가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에 그 증거를 없앤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어록을 남겼듯이 저거 역시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느라고 그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할 말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꼼수 탈당을 통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안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게 빨간불이라고요? 뭐 소방차라고요? 검수완박이라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본인들에 대한 칼날을 피해보겠다라는. 요즘 보니까 왜 저렇게 검수완박에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나 봐요, 아마.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을 무슨 빨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빨간 자동차, 소방차에 그것을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은 국민 앞에 정말 반성하시고 사죄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동료 의원들한테 보낸 친전 내용 저희가 일부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저는 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의 용어로 이제 수박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강도 높은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을 못하냐라는 건데 저는 민영배 의원의 뭐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게 시급하다고 느꼈을 거고 또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본인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다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제 입당도 하셨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박광훈 원내대표한테 좀 짐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의원총회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얘기가 그러면은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는 본인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박광훈 원내대표는 신임 대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금 입장 표명만 하고 이 부분을 일단락 짓는 게 훨씬 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